안녕하십니까, 광각입니다. 자, 오늘 미리 해보는 텃밭 공부.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씨앗.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는 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시간엔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흙이고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물을 열심히 준다 하더라도 씨앗이 없거나 씨앗이 문제가 있으면 발화조차 될 수가 없고, 발화가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야말로 농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이지만 꼭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씨앗이 어떤 것일까? 바로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죠. 이 씨앗은요, 한마디로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면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건 뭐냐? 바로 에너지입니다. 무슨 에너지냐면 딱 한 번 사용할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싹을 틔우기 위한 그 순간입니다. 싹을 틔운 그 한순간만 이용하면 그 다음에는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죠.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인 씨앗은 바로 에너지의 저장고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의 저장고 하면 뭐가 있죠? 배터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씨앗 저장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동차의 배터리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동차를 주차해 놓을 때 미등이 켜져 있다거나 전조등이 켜져 있다거나 해서 배터리가 계속 소비되면 정작 운행이 필요할 때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근원인 씨앗이 싹을 틔워야 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사용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면 씨앗은 발화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어렵게 해서 발화가 됐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싹이 여려서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잘 지켜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잘 지켜준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잠을 잘 자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자야 그 추운 겨울도 이기고 싹을 틔우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저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 영상에서. 이 저장을 하는 동안 식물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비하고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순간에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냉동 보관 혹은 냉장 보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머지않아 이 씨앗을 꺼내서 파종을 하실 때가 다가옵니다. 3월달, 4월달 되면 씨앗을 파종하셔야죠. 뭐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2월이면 벌써 땅에 묻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냉동 보관돼 있고 냉장 보관돼 있고 한 씨앗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냉동 보관되어 있는 씨앗을 꺼내서 바로 땅에 묻고 물을 바로 주면 잘못하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라든지 야채를 냉동 보관할 경우에 그걸 꺼내서 냉장실에 하룻밤 정도 놔두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동이 되면서 원래의 고기나 원래의 야채의 맛을 냅니다. 그런데 고기를 꽝꽝 얼려놓은 상태에서 바로 조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뜨거운 물에 바로 넣어서 녹여버리면요, 조직이 파괴가 되면서 고유의 식감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다 파괴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씨앗도요, 작지만 그 안에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꽁꽁 얼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실온에 노출이 되면 이것들이 갑자기 녹으면서 조직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보관되어 있던 씨앗이 있다면 파종 기간, 파종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약 2주 전쯤 꺼내서 냉장 보관하십시오. 냉장 보관할 때도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매 상태의 이런 봉투에 보관이 되어 있는 씨앗이라고 가정해보면, 이걸 내가 올 봄에 이 안에 들어있는 씨앗을 다 쓰겠다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다 쓸 계획이 아니다, 일부만 쓰겠다, 그러면 그 일부만큼만 따로 이런 식으로 소분을 하셔서
냉장 보관하십시오.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냉동실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볼까요? 저는 이렇게 큰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냉동 보관을 합니다. 씨앗을. 아주 특별하게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냉동 보관합니다. 그 특별한 경우라는 것들은 뭐 이런 완두콩이라든지 또 호박, 네, 이런 씨앗들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따로 냉동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에너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실온 보관하셨다가 바로 그 다음에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파라든지 상추라든지 당근같이 작은 씨앗들은요, 실온에 보관해 놓으시면 그 에너지 소비가 빨라서 금방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 씨앗도 올해 파종을 해서 싹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도 중요하고 해동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씨앗은 어떤 원리로 발화를 하는 걸까요? 온도도 있을 수 있고요. 물도 있을 수 있고요. 공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빛은 여기다 안 넣을까요? 빛은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온도부터 보겠습니다. 온도가 아까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던 걸 냉장실로 옮겨서 다시 실온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씨앗한테 잠에서 깨어나라, 또 잠에서 깨어났으니 일을 해라 라고 단계적으로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온도가 딱 맞으면 씨앗은 잠에서 깨서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물이 작용을 합니다. 이 물은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데요, 씨앗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이 껍질이 갈라지게 하죠. 그러면 그동안 이 내부 씨앗을 보호하고 있던 딱딱한 껍질이 갈라져야 싹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물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 뭐 공기는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럼 제가 빛을 따로 빼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호광성이 있고요, 현광성이 있습니다. 호광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빛을 좋아하는 광발화성 종자를 얘기합니다. 광발화성 종자, 빛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자, 이건 암발화성 종자, 빛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빛이 오히려 발화에 방해가 되는 씨앗들을 얘기합니다. 미립성 종자들이 바로 이 광발화성 종자에 해당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대표적으로 작은 씨앗, 상추가 있죠. 또 당근 씨앗도 아주 작죠. 대파 씨앗도 작습니다. 쑥갓 씨앗도 작죠. 뭐 민들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쌈채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샐러리라든지 쑥갓이라든지 하는 것들, 이런 쌈채소들이 이런 미립성 종자에 해당되고요. 다음 배추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양배추도 해당되고요. 다음 현발화성, 암발화성 종자에는 주로 입자들이 큰 씨앗들이 해당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 호박 같은 게 좀 큰 씨죠. 그 다음에 무씨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뭐 가지, 토마토, 오이, 네, 이런 것들이 이 현발화성 종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은 빛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빛에 의해서 방해를 받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요, 씨앗을 파종할 때 깊이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작은 씨앗들은 깊게 묻으면 안 되죠. 보통 2배 내지 3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상추나 당근같이 아주 작은 이런 먼지가루 같은 그런 씨앗을 뿌리면서 2배, 3배를 측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깊이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데, 다만 좀 큰 씨앗은요, 한 2마디 정도 묻으셔도 됩니다. 호박씨 같은 거는 2배 이상도 묻습니다. 무씨 같은 거 손가락 1마디 정도 이렇게 묻으시면 되고, 상추 같은 거, 당근 같은 거 흙과 섞어서 뿌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두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라고 제가 이런 뭐 호광성, 현광성 이런 발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씨앗들을 발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조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 건조해지면요, 씨앗이 아까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 물이 자꾸 마르면 건조가 됐다가 또 물을 주고 건조가 됐다가 물을 주고 하면 제대로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수분이 씨앗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올해 농사에 이 부직포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이 부직포라는 게 뭐냐면 하얀 재질에 뭐 두께는 좀 다양합니다. 근데 뭐 얇은 것도 상관없고요. 너무 두껍거나 무겁지 않은 걸로 준비하셔서 씨앗을 파종하시고 나서 그 위에 부직포를 깔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물 줄 때도 그냥 그 위에다 주시고.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첫 번째, 야생동물이나 조류나 이런 것들이 와서 뭐 씨앗을 파먹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었을 때 이게 쉽게 건조되지 않습니다. 봄바람이 꽤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주고 가면 오후에 와보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게 봄바람입니다. 그래서 씨앗에 물을 흠뻑 주시고 나서 부직포를 덮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부직포를 덮은 채로 물을 주셔도 됩니다. 그게 다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을 주실 때도 굳이 거들 필요 없이 그 위에 물을 주십시오. 다만 발화가 되고 나면 바로 걷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씨앗을 땅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발화가 된 새싹을 누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화가 시작되면 걷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온 효과도 있고요, 수분 유지 기능도 있고요, 바람이나 조류의 피해를 막아주는 기능도 있어서 저는 해마다 이 부직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직포를 뭐 몇 미터 정도만 구입하셔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잘라서 그 밭에 맞게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 뭐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씨앗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몇 가지 해드렸어요. 기본 중에 기본인 씨앗을 잘 관리하셔야만 농사가, 한 해 농사가 매끄럽게 잘 될다 생각하시고, 씨앗 관리 잘못하시면 파종 시기 놓치시고 그러다 보면 그 해에 또 혹은 그 계절에 길러야 할 작물을 못 기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당근이나 뭐 그런 거에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씨앗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올해 농사에 차질 없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네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풍성한 수확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